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터 강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케냐에서 지금 6년 동안 라디오를 통한 메디아 방송 선교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케냐 방송 선교까지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김찬경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랫동안 케냐 정부에다가 방송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키로 헬스 그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다가 10년 후에 비로소 나왔고, 그것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사님 김찬경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송 선교사에게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찬경 선교사님은 한 30여 년, 거의 30년이 채 안 되지만 30여 년 늦게 또 사역을 출발하셨고 85세로 금년 1월 5일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김창현 선교사님이 케냐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30여 년을 사역했던 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클리닉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와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주니어,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당,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설립하시고, 그 주변이 마사이 종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집이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동네같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가 있는 그 장소에 병원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현대식 건물이 생기니까 주변의 마사이 분들이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부터 코리아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정도로 시작한 것이, 거기 추장이 아마 특별히 생각을 하셨나 봐요.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시는 못하겠고 이 마을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부르자. 그래서 호산나 방송센터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코리아로 불려져 있는 그 마을 이름을 실제 당시는 김찬경 선교사님은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허가받고 방송국을 설립해서 송출을 하면서 가청 지역을 테스트하고 다니면서 이 마을 이름이 이렇게 간판에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에게 여쭤보니까 여기가 코리아 마을인데 당연히 코리아 방앗간이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김찬경 선교사님 때문에 이 마을의 이름이 코리아가 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자, 이렇게 우리 김찬경 선교사님은 한 30여 년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사실은 방송국 허가를, 케냐 같은 아프리카에 방송국 허가를 외국인이 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방송국 허가는 내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프리퀀시 95.2MHz FM 라디오를 송출해야 되는데 그 95.2를 따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 10년, 그 10년 만에 그 프리퀀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제가 아산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데 수술 하루 전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프리퀀시가 나왔다고 10년 만에 너무 기뻐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95.2가 시작이 됐고, 이런 장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장치를 시설하고 또 안테나 같은 것들은 토목공사 모든 그 공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아무 기술의 도움도 없이 그걸 해야 됐거든요. 아마 그거 훈련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가서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김찬경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는 이제 케냐 사역 마무리하시고 저한테 바톤 터치를 해주시면서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에 지금 그
산소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네. 함께 계속 계십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야, 정말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케냐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의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하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네네.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라면 디모데처럼 그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시 새롭게 펼쳐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그 바톤 터치를 했던 우리 김창경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업적들을 통해서 새롭게 바톤 터치하는 그런 피터 강 선교사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톤 터치 같은데, 그러나 프로캔스를 정부에서부터 라디오 방송권은 받았지만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오고 그 방송 탑을 세우고 송출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스크래치 제로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네. 궁금해요.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장비가 케냐에 이제 도착할 때 항구가 몬바사 항입니다. 네. 거기에 컨테이너로 그 무거운 장비들, 안테나 같은 것들이 제일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송출기 트랜스미터도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국의 한진전자라는 곳에서 만드셨는데 네.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방송사 KBS나 MBC나 이런데 납품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이 송출기를 보내주시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이걸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제작을 하셔갖고 네. 큰 캐비넷에 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런 장비들을 어쨌든 만드셔갖고 우리 케냐에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그 장비가 특별한 장비고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출기 같은 예. 것이. 예. 그렇다고 여기에 케냐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테크니션 이런 사람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 그냥 보내주시고 설명서만 이제 보내주신 거지요. 네. 그리고 안테나 설립에 디자인한 그 도면만 보내주셨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사명 지금 네. 그걸 맡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도착해서 저희 방송국에 도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네네.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다 파견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모든 장비를 셋업하고 하는 것들을.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네. 우선 안테나를 설치를 하는데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넣고요, 그다음에 철근을 넣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해보시는 네, 일이니까요. 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케냐에 장로님이 한 분, 한국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분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인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네. 또 그분들을 다시 또 재교육을 시켜서 땅을 파고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탑을, 방송 안테나 탑을 세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트랜스미터를 연결했죠. 네. 그 방송탑을 설치하는 그 설치는 사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탑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기적이고요. 싶은데, 또 중요한 건 싶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장비가 있다면, 예를 네. 들어서 이 타워니까요. 네, 그렇죠. 무슨 뭐 그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중장비가 있다면 또 별 예, 문제가 예. 되겠죠. 그런 것도 없고 네. 보조 안전 장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송출탑 그 안테나의 그 타워가 어느 예.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 25m 됩니다. 네, 네. 25m 25m 정도 크죠. 예, 높죠. 예, 전부 철근으로 된 그 무거운 장비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예. 기적 같은 허가가 네, 네. 또 정부로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연결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네, 네.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설치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예, 예. 팬데믹이 예, 있어가지고 할 수 없었고 예. 그러나 그 장비들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실제적으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 예.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셨다. 그럼요. 야, 네. 그것은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하나의 산물이 타오게 되었어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트랜스미터를 연결하고 하는 것도 생소하셨을 텐데. 네, 그럼요. 네, 그것을 어떻게 또 잘 완성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병원 체크업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네. 다행히 그 타이밍에 갔어요. 그래서 방송 장비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들을 좀 뵙고 직접 이 테크니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뭐 어쨌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를 녹화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네. 다시 케냐에 와서 모든 장비 안테나부터 셋업하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5.2MHz FM 라디오가 네. 라디오 수신기를 틀어놓고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데 저쪽에 라디오에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95.2MHz가 뜨면서 네. 그리고 스피커 라디오가 이 마이크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우링이 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렇게만 되면 성공하는 건데 네. 그게 언제쯤 될까? 그래서 그걸 거의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은 시행착오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와우링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우리 95.2MHz를 통해서 첫 소리가 뭐였냐면 아였습니다. 네. 했는데 하우링이 났고 그때 이제 긴장을 하죠. 이 방송을 누군가를 들을 텐데 네, 95.2MHz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를 제가 이제 그 현지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This is Hosanna FM 예. 95.2MHz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슨 멘트를 할까? 네. 거기서 긴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항상 주지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한국의 고스펠 찬양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네. 그렇게 연습하고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테스트 방송하는 것이 테스트 방송만 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공부하신 것은 방송 신문학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사람 못지않게 전공은 아니지만 어느 사람 못지않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그만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 노력들 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서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테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셋업이 되고 지금은 그 복음 방송을 향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방송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보다도 더 기쁨이 없으시겠죠.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 사역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약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 가청 지역에 들어가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예. 저희 지역의 가청권 안에 있는 인구수를 본다면 한 120만에서 네. 130만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 안에 저희 청취자를 가늠해 보면 네. 지금 한 반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라디오나 이 수신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청취자 수를 한 2-30만으로 정도는 봅니다. 네. 그분들이 아날로그 옛날 폰 같은 것 가지고도요. 네. 이어폰만 꼽으면 네. 95.2MHz가 네. 수신이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라디오, 포터블 라디오 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청 지역 테스트를 하고 다닐 때 꼭 라디오 한두 대씩 갖고 다니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는 게 그날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예. 요즘은 다 셀폰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도 마사이족들도 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이 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셀폰을 가지고 그 가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셀폰 자체가 네. FM 칩이 가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그게 뭐 다 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걸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특별히 그 라디오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예. 그 트랜지스터 보급 같은 것은 어떤?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 단기 선교팀이나 네. 이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팀이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요. 케냐를 여행도 하시면서 저희 라디오 하나 갖고 오셔갖고 지역 주민, 지금 마사이 주민 또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을 만나서 네. 우리 방송을 소개하고요. 라디오 네. 한 대 주시면 네. 그게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라디오 방송을 92.5, 95.2 메가헤르츠로 이렇게 FM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을 듣고 혹시 어떤 피드백이 있으신지? 그럼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사례를 좀. 이제 우리 케냐에 지금 이제 종교 분포를 보면 네. 무슬림들이요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저는 특별하게 하나의 목표를 또 세워놓고도 있는데 네. 우리 방송 가청권 안에도 소말리아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난 크리스천들이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제가 우리 하나님 바이블을 갖다 주고 이걸 읽으세요 또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직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 입장은요, 제가 호산나 방송의 방송국장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산나 방송의 방송국장인데 우리가 언어를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합니다. 언어는 거기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는 케냐 국민 거의 100%가 듣는다고 봐야죠. 네네.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그 마사이 종족들이 많으니까 마사이 언어로 뭐 기쿠유 언어 이런 언어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럴 때 무슬림 청년을 제가 하나 만났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강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스마트한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가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 좀 듣고 우리 방송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좀 귀뜸 좀 해다오. 내가 언제 못 듣거나 이해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네. 그걸 몇 번 만에 한 뭐 7번 이상을 만났을 거예요. 이 친구 만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 라디오 한 대 나한테 주면 내가 듣고 얘기해 줄게. 그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라디오를 주고 95.2메가를 고정시켜서 라디오를 주고 그 다음 날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들었대요. 무슨 얘기인데 뭐 요한복음 뭐 3장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게 이 친구와 저와의 만남이 시작이 돼서 그때 저한테 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누구라도요. 정말 무슬림이라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직접 만나서 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가서 라디오라도 나중에 한 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 역할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제자들 낳아서도 제자들이 전파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방법들, 병원이나 혹은 고아원 이런 것들을 세워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쉽기도 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송 매체를 통한 네. 선교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다면 우리 지금 피터강 선교사님이 과감하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거의 불가능한 맞습니다. 일을 지금 파이니어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아메리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아주 귀하게 TV 방송,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 있는 케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한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이 선교 방송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실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애청자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극동방송이라든가 CTS라든가 한국의 네. 기독교 방송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컨텐츠를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의를 좀 해봤고 네. 지금 제일 이제 궁한 게 이제 방송 장비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일단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생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취자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분들이 인터넷도 잘 안 되고요. 그저 라디오 하나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분들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뉴스, 신문 읽어주는 것, 바이블 리딩부터 그 6시부터 그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밤에 10시까지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청취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전화 대화 또 그 대담 시간도 계속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취자와 또 우리 호산나 방송을 통해서 전국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네. 우리 나록 지역에 그 몇십만 청취자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저희 꿈은 나이로비 수도입니다. 케냐의 수도. 네, 네. 나이로비 안에 지금 슬럼 안에 미니 방송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95.2MHz를 네. 저출력으로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신고하지 않아도 요 가까운 거리는 우리가 송출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미니 방송을 전국에 가능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포터블 시스템을 갖고 다니면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이런 방송이 또 이런 그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즉석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라도 포터블 방송 시스템 95.2MHz 호산나 방송을 갖고 다니면서 네. 중계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은 곳에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하나의 꿈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돼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케냐에는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케냐 전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그 전기도 끊어지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해놨는데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발전이 안 되고 네. 그러면 또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연료가 또 그렇고 참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방송할 수 있는 모든 그 제반 여건들이 좀 완벽하게 좀 되어서 안전하게 정말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플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오늘 4월 말인데요. 지금 케냐에서는 굉장히 큰 홍수로 인해 가지고
케냐에 홍수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요즘 새로운 기온의 이상 변화 나노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네네. 폭우가 쏟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고 예, 오늘 예. 방송에도 네. 나타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을 이용했는데 태양광이 이용할 수 없고 또 전기가 케냐 정부에서 주시는 전기가 공급이 단절이 되고 또 연료로 제너레이팅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방송 선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능하다면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니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인데요. 네네. 미니 방송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그 비용은 네. 아마 컴퓨터 두세 대 정도 사는 비용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차에 달고 다니는 그 미니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네, 네. 안테나. 네. 그 정도 사이즈의 FM 송출 안테나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력하는 송출기 트랜스미터가 포터블로 네.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장비 네. 요 정도니까 네. 007 가방에 한 2개 정도면 갖고 다니면서 네. 어느 지역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어디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이나 네, 네. 또 이런 국경지대 같은 데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이번에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네, 네. 예, 예. 그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예, 하나의 이 기기를 예, 예. 방송 기기 포터블 예, 가지고 예. 다닐 수 있는 방송 기기를 네네. 개발하셨다는 그 그렇죠. 말씀과 예, 예. 같은 말씀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피터강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재질과 또 재능을 가지고 지금 방송 선교에 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많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복음에 전달하는 큰 무기가 될 수 네네.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그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헌금 혹은 후원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피터강 선교사님 보통 선교사님들이 하지 않는 특수한 선교 사역, 네. 방송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들께 기도의 제목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저희 방송 장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방송국 기존의 언론사, 방송사들의 가장 특별한 장비들이 보통은 스페어가 2개, 3개, 또 스튜디오도 하나, 1 스튜디오가 있으면 2 스튜디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데 저희는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사고를 지금 현재까지 한 2-3번 당했거든요. 정말 아주 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가 그래도 2번째, 3번째 정도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보안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전기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백업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같은 것들이 벌써 지금 3-4년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금방 전기가 나갔을 때 정말 1분이라도 이 전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시급한 문제고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라디오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디오 포터블 라디오 보급하는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기 아마 한국 비용으로 본다면 한 대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라디오 한 대가 구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슬럼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방송 미니 그 방송 센터 안에 문화 센터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방송 장비의 기본적인 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페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가 안정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라디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네. 역시 라디오라 그 방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방송 기기 그 다음에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사역들 그리고 기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스태프들을 위한 자금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맞습니다. 좀 더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선교사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